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또 박준현 운영형님과 1시간을 꽉 채워보도록 할게요. 운영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에 운영형님이 안 보여서 찾으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또 오늘 종목 진단 또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운영형님과 1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뭐 경기로 따지면 한 주의 후반전에 돌입하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목요일인데 또 조금은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말권에 접어드는 목요일이라서 또 한편으로는 좀 힘이 나기도 하죠. 자, 이 한 주의 마무리를 또 잘 해야, 오늘 내일 마무리를 잘해야 우리 또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편안한 주말을 위한 이 종목 진단 오늘 마지막 기회 한번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시대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출발하죠.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찐이 0304님의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젠 가지고 계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94,239원, 비중은 7% 가지고 계시네요. 보유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하락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비중이 크든 적든 계속해서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참 쓰립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매수하신 이후에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오늘도 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72,3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거든요. 자, 시젠이 참 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은 이거는 뭐 진단 잘 올리셨는데 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는 주식이죠.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팔고 나와야 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확산이 좀 되고 또 추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노출 좀 되면서 네.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가 않아요. 또 진단 키트 관련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나라 경쟁사들 제품이 나오면서 단가 자체도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이 좀 되고 있지만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량은 많이 증가되지만 이어서 실적은 급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뭡니까? 실적은 지금 사상 최대인데 경기 피크아웃 내지는 실적 피크아웃 때문에 주가 못 가잖아요. 그럼 진단 키트는 어때요? 이건 이미 피크아웃 확실한 거예요. 100%. 다른 업종 같은 경우 예컨대 실적이 좋은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예요. 뭐 업황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단 키트는 어때요? 이거는 100% 누가 본다 한다라도 실적 피크아웃이에요. 그럼 이거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이 종목 밸류가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어요. 이제 추정 실적을 근거로 본다 한다면 회사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따지면 주가가 뭐 싸죠. PER이 지금 8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그렇지만 또 주당 BPS가 21,000원짜리 주식이니까 지금 7만 원대로 따지면 PBR이 3.5배 되는 주식이에요. 지금 예컨대 제가 이제 뭐
실적 피크와 이슈가 가장 부각되고 있는 쪽 철강 쪽인데 실적은 엄청나게 대박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포스코가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의 PER이 6배 미만입니다. 근데 이 종목 진단키트 종목은 8배예요. 근데 포스코가 지금 실적 피크아웃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갑니다. 이게 가겠습니까? 안 되죠. 네. 이거는 이 시즌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좀 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언택 국면에 수혜를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알서포트라도 오늘 실적 발표했더라고요. 그런 것들 원격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원격 관련된 종목들 그런 같은 종목들도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실적이 아무리 좋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팔고 나와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은 제가 올해 예사가 무상증자 있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100%였거든요. 네.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가격 현혹 효과 때문에 다음날 반등 나올 거다. 그러면서 그 반등 나오면 무조건 팔아라. 반등 무상증자 전에 20만 원대 정도 전후가 됐을 거예요.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면 20만 원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상증자를 받아서 주가가 안 올라오면 무상증자 받고 난 다음 날 주가 뜰 때 그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그렇죠? 권리학 때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4월 23일 이때 고점 찍은 거예요. 이거 주가 힘듭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보다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이거 갖고 고민할 거 없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손실 처리해야 된다. 다른 거 갖고 계시면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일단 차트로 보게 되면 이게 여기 파란색이 매물층이거든요.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매물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기다린다고 이렇게 8만 원까지 반등 나와?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잘하면 저도 8만 원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기대하셔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되고 반등 나올 시점마다 이분 같은 경우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분 비중 많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장기 투자하게 되면 2년, 3년, 10년 갑니다. 10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2,000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나오고 글로벌 세계 다른 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계속 있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현재 진단키트 관련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냐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시젠 같은 경우 진단키트에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련은 좀 없이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아픔을 슬픔을 좀 뒤로 하고 매도하고 우리 조금 더 이 슬픔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수입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이어가는데요. 채팅창 잠깐 볼까요? 오렌지님 아직 출석 체크 안 했죠? 지각 아니죠 하셨는데 네. 지금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지각 아니시고요. 잠실 고라니라는 닉네임도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미소님도 보람님 굿밤입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쫄보님 또 미소님이 운영용님 반갑습니다 라고도 함께 인사 나눠주셨네요. 서당깨님 대한민국님 윤수짱 김시용님도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구마 김윤숙님까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노자성님 저도 출석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이어갑니다. AD 테크놀로지 살펴볼 텐데요. 정의롭게 님이 올려주신 종목 매수가는 26,600원입니다. 1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24,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34,000원 찍을 때 못 팔고 지금까지 계속 내리기만 합니다. 기다리면 만회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함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살짝 지나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조금 손실 구간 하락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다리면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략 짤까요? 네, 34,000원대 매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봐서는 작년 8월 달에 34,000원 갔으니까 거의 1년 동안 이 종목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고민해서는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을 여러 차례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저도 이 종목 여기서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2019년도에 12월 달부터 주가가 떴거든요. 저도 이때 관심을 가졌던 주식입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12월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회사 유상증자도 했으면 12,000원대입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의 시스템 반도체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제 팹립스 회사가 있고 설계를 하는, 그다음에 칩립스 회사, 설계를 디자인하는 회사 칩립스 회사가 있고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중소형 회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지정된 회사가 코아시아하고 가장 먼저 지정된 회사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었어요. 대만의 TSMC와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TSMC와 거래 관계를 단절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키워준다, 이제 그런 의미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됐던 주식인데,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 계획은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진하죠. 실질적으로 뭐 대만의 TSMC를 2030년도에 추월해서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분기까지 보면 대만의 TSMC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대만의 TSMC가 아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시장 점유율이 54%, 57%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해요. 17%예요. 말만 투자를 한다고 그랬지 아직 적극적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더 TSMC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간격을 못 좁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된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코아시아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전혀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본업인 기존에 했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 그전에 했던 사업에서만 이익이 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기대치가 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회사도 유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이 영역에 관련 투자가 진행이 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칩리스 회사로서 역할, 디자인 솔루션 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회사 AD 테크놀로지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코아시아도 똑같을 겁니다. 코아시아거든요. 두 개 회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정된 회사예요. 두 개의 차트가 똑같죠.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 시장의 반도체 회사 쪽의 이슈가 뭐냐면 DDR5 전환과 관련돼서 수혜주 쪽이에요. 뭐 소재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 오늘 신고가 나온 종목이 심텍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텍, DDR5 전환, 심텍 차트를 보고 계시는 신고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간다는 거죠. 이 종목은 같은 시점에서 주가가 9,000원대였어요. 9,000원대인데 지금 28,000원이니까 무려 3배 떴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1년 동안 AD 테크놀로지는 제자리 걸은 걸 때. 종목 제가 9,000원대 얘기했던 주식, 이번 주 제가 수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 종목하고 오늘 또 신고가 나온 종목, 아침 방송에 두 개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엑스코인이라는 주식입니다. 이게 제가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엑스코인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8% 나왔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오늘장 모닝에서 추천해드렸던 두 종목인데, 엑스코인하고 두 종목이 다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시장이 이들 쪽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영역과 관련된 회사들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영역과 관련된 장비 회사들은 괜찮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후공정 회사들, 뭐 테크윙이라든가, 자 볼까요? 테크윙 같은 경우도 볼까요? 테크윙도 차트가 이렇잖아요. 장비 회사들. 근데 그 앞서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파트너 회사들은 관련 부품 쪽이거든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갔을 때 코아시아라든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장비 쪽이 더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장비 쪽. 그다음에 이제 DDR5 전환과 관련된 패키징 회사들. 심텍도 그렇고 오늘 강세가 나온 코리아 서킷도 오늘 6% 가까이 갑자기 나왔죠. 이쪽이 대덕전자라든가 이쪽이 현재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겁니다. 당분간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코아시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주가 가기 힘들어요. 좀 더 기다리시든지. 근데 주가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회사가 실적 자체가 아직은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40억 정도, 37억 났죠. 이 회사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닌데, 왜냐하면 회사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3,300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그런 어떤 디자인 솔루션과 관련된 수주가 조금이라도 가셔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이 종목은 기다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 매매 안 하시면 좀 가져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입사하고 제가 보기에는 2, 3개월 정도는 내년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기술적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26,800원 정도 언저리가 기술적인 반등 목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올라가면 팔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3만 원대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000원 내지는 좀 기다리시겠으면 26,800원, 27,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긴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27,000원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시고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길게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빨리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것이냐 이 선택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고 계신다면 26,800원 뭐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사이에서 조금 매도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뭐 쫄보님 그리고 준호님도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한번 본인의 전략도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이어가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 노영수님께서 S퓨얼셀 올려주셨는데요.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35,800원이네요.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S퓨얼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4,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영수님께서는 중기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S퓨얼셀 앞으로 전망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아주 길게 봐야 되죠. 아주 길게. 그렇죠. 이제 수소연료 전지 쪽이지 않습니까? 네. 니콜라 사태를 겪으면서 니콜라가 완전 최근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수소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많이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길게 본다 한다면 수소연료 전지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 한 축으로 전개가 좀 되면서 성장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스포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 건물용 쪽입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쪽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쪽이 두산푸얼셀과 관련된 발전소 부분 자체는 커요. 이게 발전소 쪽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부분 자체는 그래도 두산푸얼셀과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회사는 건물용 연료전지다 보니까 아직은 건물용 자체가 규모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당히 더딥니다. 결국은 이제 수소연료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발전용까지 전개가 좀 되면서 또 수소차가 활발하게 시장에 길거리에 나와야지 좀 좋아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차가 제가 알기로 2025년도 가야지 시장에서 20만 대 내지 50만 대 목표거든요. 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낫다. 전기차 관련 소재 쪽이 낫다는 것을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스포르세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있어요. 거의 뭐 정체 상태입니다. 이게 뭐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는데 이게 다만 정부의 약간의 수소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잠깐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근데 그때 올라갈 때 팔아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그 중립화 관련해 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든 달성하겠다. 거기 보니까 얼핏 봤더니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내일 주가가 어떻게 잠깐 반짝일지 모르겠지만 워낙 시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 시장의 큰 이슈 자체가 환경이거든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아마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지구 온난화 관련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국 정부에서도 지구 온난화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발표가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크게 반응하지 않겠지만 이거 반응한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이슈가 반영돼서 주가가 내일 뭐 4% 5% 올라간다 그러면 네. 팔고 다시 대산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과거에 제가 하니까 미코라든가 에스폴세라든가 오히려 수소 연료전지 쪽에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실적도 괜찮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있다. 굳이 본다면 저는 동아하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더 매력적이지 않겠는지 13,800원이죠.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이면서도 이게 전기차와 관련된 재료도 있고요. 부품 관련된 수소 연료전지 쪽에 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수소차와 관련된 연료전지 쪽에 갖고 있는 재료보다는 가급적 전기차가 대세니까 전기차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열리면 여기에 따른 기술력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동아성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S폴셀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S폴셀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은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아마 36,800원, 37,000원 정도.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의 수소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크게 반영될 것 같지는 않는데 재료가 노출돼 가지고 반영이 된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 그 가격대가 36,800원, 37,000원 정도 언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기 전략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중기라기보다는 장기, 아주 긴 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함께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수소차가 정말 본격적으로 이 발전이 개발이 본격화되기까지는 가시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반응이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추천 도와드렸습니다. 동아화성이라는 종목도 꼭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37,000원 선 정도의 좀 반등이 잠깐 튀어 올랐을 때는 그 매도 타이밍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PL셀 살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앞서서 이제 출석 체크 이름 불리신 분들은 종목 진단 하나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게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부강약품이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잠깐만요. 네, 보고 부광약품 매수 가격 어느 정도에서 매수하셨을까요? 21,800원이요. 21,800원 살펴볼게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99%요. 99%요? 네. 1% 빼고 꽉 채우셨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자, 부강약품 오늘 21,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네. 자, 거의 다 몰빵했다, 집중 투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24,000원을 보라고 했거든요. 2차는 26,000원 보고요. 네. 근데 계속 떨어져서 얘가 보면은 갈지 안 갈지 아. 차트를 보면 약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서요. 그럼 목표가 한 24,000원, 26,000원까지 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비중도 좀 과감하게 실으셨는데, 네, 맞아요. 지금 그거와는 좀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네. 이게 목표가 맞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100% 실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어떤 확실한 재료를 알고 사신 건가요? 아니요, 아침 그냥 방송에 방송에서? 초가 구매해서. 그래도 아침 방송에서 100% 사는 건 좀 그렇죠. 방송 남의 말 믿고 사는 건데 본인이 조금 알아봐야죠. 네. 이거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재료로 움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이 앞서 제가 시젠도 진단해 드렸지만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하겠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있어요. 치료제 관련 예사가 확실하게 개발한다. 예사가 알기로는 제가 임상 1상 단계는 거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거의 최근에 국내 회사들 치료제 관련 회사가 임상 1상 단계 쪽이에요. 백신도 마찬가지고. 엊그제 제가 백신 어떤 회사가 진단해 드린 것 같은데 그 회사도 임상 1상이거든요. 지금 백신이 지금 활발하게 다국적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개발돼 가지고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거든요. 치료제 같은 경우도 결국 백신 보급이 되면 될수록 개발해봐야 그렇죠.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럴 생각 들죠. 그 정도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제 저것도 진단 키트가 저는 비싸다고 봐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치료제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그래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약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부강약품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임상 3상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까지 돈이 대규모 들어가거든요. 회사가 근데 자본이 지금 2천억짜리 회사가 대규모 임상 실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종목이 부강약품이 제가 증권 경력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얘가 이 종목이 상당히 끼가 있는 주식입니다. 과거에 아마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해먹기를 참 좋아하는 주식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레보빌인가요? 아마 그걸 가지고 아마 세력들이 재료를 가지고 해먹었던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옛날에 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2000년도부터 작전성 비슷하게 많이 끼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아마 코로나 치료 레보빌인가요? 임상 1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회사 물건 가격 1조 5천억짜리거든요.
1조 5천억짜리인데 회사 자본은 2천억짜리입니다. 2천억밖에 안 되는 가치를 1조 5천억이니까 1조 5천억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회사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다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주가가 안 빠지죠. 이거는 안 빠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주가의 기업 내용상으로 판단한 회사의 적정한 가격은 냉정하게 판단하면 회사 주가는 10,000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자본금이요 360억짜리예요. 발행 주식수가 7천만 주짜리 주식입니다. 이거 알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본금이 상당히 커요. 제약회사 중에서 자본금이 364억. 자본금이 크다는 것 자체는 주주가치 입장에서 본다면 발행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가 희석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주가가 싼 주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 종목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무리수죠. 여행을 기다리는 거죠. 혹시나 해서 치료제가 개발되면 대박이 날 거야.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1%도 안 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 주식시장에서 머물러 있는 본다면. 그래서 그 1, 2% 확률 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전 재산을 몰빵한다는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지금 뭐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라 거의 변동이 없죠. 그렇죠? 우리 시장님 언제 사셨습니까? 그제요. 그제요? 3일 전에요. 그렇죠. 근데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이거 주봉을 보고 계신 거예요. 주봉. 5월 달부터 주가가 지금 이거 일봉인데 5월 달부터 주가가 어때요? 3월 달부터 주가가 이래요. 그렇죠? 3월 그러면 최근 들어서 5월 달부터 주가가 21,000원대에서 22,000원대 사이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죠. 안 빠지는 것도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최근에 저점 2만 원 깨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네. 예, 일단은 비중도 많고 그러니까요. 2만 원 깰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네. 깨면 무조건 손절하시고요. 네.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4,000원 가기가 쉽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500원, 2,000원 정도 언저리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대에서 이게 지금 21,000원이니까 별로 지금 내일이라도 팔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팔아서 네, 다른 종목적으로 좀 교체를 하세요. 정 미련 있으시면 네. 20%만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0%만 가져가시고 반드시 좀 매도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과감하게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본전 정도에서는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네, 거 있으실 때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추천을 듣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100% 들어가려다가 1% 정도는 의심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99%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추천해주는 종목들 물론 좋지만 그 종목 선택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강약품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야한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세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매수 문의 주신 분입니다. 김윤숙 님께서 SKC 매수 가능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자, SKC 최근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SKC가 꾸준히 잘 올라왔습니다. 꾸준히 오른쪽으로 위로 좀 잘 올라왔던 종목이고 뭐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최근에는 약간 조금 횡보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실 것 같아요. SKC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간다면 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걸지 원윤영님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SKC를 산다는 것 자체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동박에 대한 성장성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들어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회사가 네. 본래 이제 화학 소재 기업인데 주요 제품 자체가 이제 화학 소재 쪽, 산업용 소재 쪽과 관련된 이제 PO 제품이라고 자동차 내장재 쪽과 관련된 제품이 줍니다.
근데 이 업황 자체는 괜찮아요. PO 제품 가격이. 그래서 예사가 최근에 아마 엊그제 실적 발표했을 건데 어제 발표했나요? 어제 영업이 1분기 최대 실적 그렇죠. 예, 발표했죠. 예, 저도 체크를 했는데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 아마 20%도 넘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네. 1,30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예, 1,300억 정도 나왔고. 예, 근데 예상은 이제 전지박과 관련된 동박과 관련 쪽에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으면 사도 되겠죠. 예,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 소재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예사가 동박과 관련된 그 매출 비중 자체는 거의 많지 않는 쪽이니까 화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어떠냐?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 올해 이제 PER로 따지면 3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30배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이에요. 6조 원인 회사인데 코롱인더하고 예사 사업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예사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코롱인더, 그다음에 효성. 근데 효성은 이제 분할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SKC였던데 이제 분할된 회사 효성을 빼고 나면 코롱인더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코롱인더가 시가총액 2조 원이거든요. 근데 코롱인더가 예사도 아마 최근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됐을 텐데 1,000억 났어요. 그러니까 SKC와 비교하면 200억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억밖에. 근데 시가총액은 6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차 전지와 관련된 아직 매출은 거의 없는데 전지박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제가 보기엔 80, 90% 정도는 현재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사서는 안 되죠. 예. 좀 더 내려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제가 보기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가격에서 계속 횡보입니다. 수익 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지박 쪽과 관련된 성장이 계속적으로 전개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우위 상향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네. 현재 종목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자, 이게 회사가 주가가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가격대가 16만 원대 멈춰져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게 발표됐으면 오늘 웃고래 달고 밀리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더 주가가 내려오든가 그다음 기간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 한다면 적정 가격이 아마 15만 원대 초반 정도에 매수를 하게 되면 왜냐면 가더라도 지금 17만 원대 저항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 7조 원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조 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효성그룹이 그룹주들이 주가 많이 떴지만 제가 계산해 볼 때 시가총액이 8, 9조 원 이상 안 될 겁니다. 다 합쳐도 뭐 효성 TNC라든가 효성 첨단소재라든가 효성화학이라든가 효성 중공업들이 분사된 회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대박 나면서 주가가 거의 올해 가장 주가 많이 떴는데 연초 대비해서 아마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떴을 건데 제가 세계에서 다 합해서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가 쉽지 않을 건데 현재 회사가 시가총액이 6조 원, 7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가서 길목지키기 할 가능성은 쉽지 않,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저는 관망하시고요. 대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홀딩하시고 매수 진입 자체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5만 5천원가 아래에 나오는 시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게 되면 그래도 17만 원도 올라가면 10%거든요. 근데 여기서 16만 원대 사가지고 20만 원 돌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재, 매수 가격은 만약 된다면 15만 5천 원 아래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홀딩 관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SKC 매수에 대한 의견은 일단 보류 의견 드렸습니다. 1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오는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입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이네요. 잘 참고하셔서 매수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한보성님이네요. 저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반갑습니다. 종목은 SJ그룹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27,8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칸골 키즈가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났었는데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거든요. 기다리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SJ그룹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7,000원 선에서 들어가셨었는데 최근에 한 3만 원 선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꾸준히 잘 올라갔었고 그런데 그래서 더 가겠구나, 튀어 오르는구나 했는데 같이 한번 또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도 3% 하락하면서 25,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다릴까요? 손절할까요? 이 종목이 2019년도에 말에 상장이 좀 됐죠. 상장이 좀 된 회사인데 일단은 우리 쪽에 좀 포함이 된 회사고 최근에 이제 의류 기업들 여기서 이제 모자 중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잘 이 브랜드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에 의료회사들이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예사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뭐 2분기 실적이 영업이 90억 났지 않습니까? 예, 작년 98억 났는데 작년 의료회사들은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작년 동기 2분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2분기 때 62억인데 지금 98억이고 매출액도 작년도 294억에 394억 거의 30% 증가했거든요. 매출액도 30% 증가, 영업이익은 거의 40%, 50%까지 증가됐네요. 주가 실적이 좋아요. 실적으로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예상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PR이 11배거든요. 지금 의료기업들의 평균 PR이 영업미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한샘이라든가 관련적들 PR이 딱 10배입니다. 10배니까 현재 예사도 시장의 평균 정도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성장 속도가 좀 가파르니까 약간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가 좀 많이 흐름 자체는 안 좋은데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고 현재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관점에서 네. 매수가격이 27,800원이네요. 약간 손실이고 비중이 20%죠. 네. 주가 시가총액으로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이거든요. 올해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당기수 237억. 그러면 주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또 회사가 부채 비율이 47%입니다. 의료회사들 치고는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은 안 좋지만은 약간의 뭐 5%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좀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아마 매수 가격이 약간 좀 차트로 흐름 봐서 조금 내려올 것 같거든요. 24,800원도 언저리 이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좀 물타기 큰 손실이 아니니까 기다리시든지 24,800원도 좀 내려오게 이 가격이 좀 될 것 같네요. 24,800원이네요. 이 가격대에서 접근하게 되면 아마 28,000원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근데 28,000원 이상은 또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4,8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28,000원 이상에서부터 또 비중 축소하시고 수익 실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J그룹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000원 선 정도에서 한번 추가 매수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28,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38만 5천 건입니다. 추정치와 일치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지난주 40만 건에서 이제 다시 한번 40만 건 아래로 내려오면서 38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봅니다. 채팅창도 잠깐 확인을 할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진짜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님들끼리 다양한 종목 진단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종목 진단 안에서 눈에 띄는 댓글 라면 먹고 챔피언님께서 수박 맥주 맛 좋네요. 건배 해주셨습니다. 이게 수박이랑 맥주를 같이 마시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수박 맥주가 나왔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저희 ISC 살펴볼 건데요. 게시판에서 상쾌한 아치님 그리고 증권통을 통해서 테리아빠님도 이 ISC에 대한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상쾌한 아치님께서 ISC를 매수하신 가격은 28,0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투자하고 있는데 매도 시점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 여기에 덧붙여서 테리아빠님이 장 마감 후 공시 같이 설명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ISC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은 28,35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일단 상쾌한 아치님께서는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게 65억 원 전환 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ISC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내일 흐름이 조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쾌한 아침님의 일단은 매도 타이밍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 충분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ISC가 오늘 그 신고가지 않습니까? 네. 앞서 제가 서두에 첫 진단해 드릴 때 DDR5 관련 종목들을 주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련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시장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DDR5 관련 종목은 예사는 이제 그 반도 테스트와 관련된 서킷 회사거든요. 예사도 한번 기업 방문 가봤는데 성남에 있습니다. 주상 복합 건물에 있는데 상당히 건물 내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한 회사고 과거에 상당히 아마 이거 유망 기업으로 아마 대통령도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인가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소켓 테스트 개수가 가장 증가된 게 어떻게 보면 DDR5 전환에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같은 회사가 어떠냐면 TSE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아마 신고가일 거예요. 볼까요? TSE. 이거죠. 이 회사. 이 회사도 지금 거의 신고가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자체가 DDR5 전환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격까지 24년, 2025년도까지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23년, 4년도까지 먹거리라는 거죠. 요즘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거 실적 피크아웃이거든요. 근데 이쪽 DDR5 전환과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전환이 시작돼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작이 형성이 좀 되거든요. 인텔의 CPU 칩이라든가 그다음 AMD 칩, 인텔이 이제 올해 하반기 칩이 나오고 그다음에 AMD가 내년도 초에 나오니까 그 칩이 나와야지 이제 DDR5로 전환이 좀 되거든요. 네.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ISC죠. 그러면 모멘텀 자체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또 실적 자체도 회사가 실적이 이미 확인이 좀 됐어요. 작년도부터 이제 DDR5 전환과 관련된 자체는 모바일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전개 됐으니까 회사가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1분기 때 지금 이미 65억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 때 실적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실적이 훨씬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 종목이 안 빠집니다. 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요즘 그렇거든요. 조선주가 대규모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지가 많이 전개됐으니까. 그래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밸류로 판단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예사가 아마 추정 실적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250억, 300억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모르죠. 이게 대충 추정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올해 250억 정도 이익이 나요. 그러면 예사 발행 주식수가 1,600만 주니까 대충 주당 EPS가 거의 1,800원 나오겠네요. 그럼 PER로 따지면 15배, 16배거든요. 올해. 근데 내년도 가면 뚝 떨어지는 거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직전 고점이 29,000원대에서 장을 좀 받겠지만은 한번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익은 많이 나셨죠? 2만 원대 사셨네요. 네. 2만 원 일단은 한번 여기서 장을 좀 받을 겁니다.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29,000원대 한번 팔면 다시 한번 26,500원이라든가 매수할 기회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매매할 자신이 없으면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내년도 충분히 아마 35,000, 6,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일부 정도는 뭐 20% 정도 되는 거니까 25% 정도 되는 거니까 네. 반 정도는 한번 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저점 매수 한번 노려볼 만 하지 않겠는가. 그 능력이 없으면 35,000원까지 중장기 관점에서 보유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DDR5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많이 올라갔지만 상승 가능성, 상승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6,000원도 45,000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들 체크해 주셨고요. 운용형님,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왔잖아요. 전환사채권 발행한 거,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영향 없습니다. 오히려 없어요?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모 교환사채 교환한다는 거거든요. 교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 주식 가지고 아마 이거 교환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 수량 자체도 20만 주대잖아요. 20만 어차피 보니까 20만 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봤더니 네, 23만 주가 되죠. 65억 원이니까. 그렇죠. 23만 주죠. 네네. 자기 주식을 가지고 교환사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회사에 사채로 교환한다는 겁니다. 교환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주식은 이용 못하는 건데 교환사채 주면서.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회사가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또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호재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 악재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환사채권 발행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진단 함께 도와드렸네요. ISC 요즘에 잘 가던데 ISC 잘 되기를 바래요라는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웹젠이고요. 네. 매수가랑 43,000원에 15%예요. 웹젠 43,000원 맞으세요? 매수 가격? 네네. 네, 43,000원에 비중 15%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시청자님?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렇죠. 오늘 28,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43,000원이면 가지고 계신 지도 조금 됐을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저기 타방송 그 전문가님이 네. 이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샀는데
계속 내려가서 계속 몇 분을 그분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그냥 홀딩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홀딩을 했는데 점점 더 내려가요 지금. 이럴 그래서 수가. 지금 네.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러니까요. 자, 그죠.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 이제 네. 야인시대에서 운용영님과 함께 그 방향성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기만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운용영님? 일단은 저는 게임 종목은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게임 종목들이 상장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이 됐는데 거의 공모가 실패했잖아요. 이게 좀 직격탄이고 네. 또 최근에 중국 쪽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게임 산업은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아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동안 국내 일부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쪽에 판호를 좀 받으면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완전 꺾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공고 물량들이 확대가 된다면 이게 다른 여타 게임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게임주들이 최근에 카카오 게임도 또 이제 크래프톤도 상장이 좀 될 거고 그 전에 게임주들이 상장이 안 될 때는 NC소프트라든가 뭐 펄어비스라든가 몇몇 종목들을 게임주에 의무적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카카오 게임도 편입을 해야 되지 또 크래프톤이 시작가 총액 거의 20조 원, 30조 원 가까이 그것도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웹전이라든가 다른 여타 종목들이 있잖아요. 중형주 게임과 좀 관심도 안 둡니다. 관심도 안 둡니다. 그만큼 네. 이게 공급 물량 확대 자체가 시장이 큰 악재예요. 악재인데 웹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전 주가 자체 이제 게임주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이 회사가 온라인 게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게임을 잘 모르는데 일단 온라인 게임 종목들은 그렇게 프리미엄을 못 봐요. 못 받아요.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또 MROPG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다중 접속 관련 종목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거지. 그래서 종목이 주가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우리 생각하면 4만 원대 사셨으면 엄청 높게 사셨네요. 그렇죠? 지금 뭐 지금 4만 3천 원에 사셨는데 지금 주가가 28,700원입니다. 네. 28,700원입니다. 저는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주가 자체가 이제 그 밸류로 본다 한다랑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았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지금 PR이 1.7배잖아요. 7.7배가 9.2배입니다. 예컨대 컴투스라는 회사가 보면 어떠냐면 컴투스라는 회사가 비쌀 것 같은데 PBR이 예산은 1.3이에요. PR이 내년도 8.7배 되는 수준이고 예산 지적이 올해 최대 지적이거든요. 내년도 2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거 웹전 주가가 지금 신저가가 나올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아마 이때 아마 주가가 움직일 때 제로가 좀 있었을 거예요. 넷마블과 관련해 가지고 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로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요. 이거 좀 가지고 있어서는 좀 안 되는 건 주식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반등은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하락 부분 쪽에 이상의 반등이 좀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가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행보하다 이미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가격대 29,0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건데 살짝 좀 내려왔어요. 이게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가격대가 아마 저항권이 좀 될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물층이 지금 여기에 집중돼 있죠. 이 가격대가 29,500원대, 29,000원대 이제 3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다고 돼서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비중 자체가 15%니까 아주 많지는 않은 건데 이거는 뭐 43,000원 매수 가격이 이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조금 반등은 나올 거예요. 3만 원대 언저리 정도까지는. 4만 원대까지는 전혀 이거는 힘들어요. 제가 이거 기다릴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5만 원대 갔던 재료는 제가 알기로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게임 여러 가지 지분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이건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이 3만 1,000원 정도 언저리예요. 언저리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서 좀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2,0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계속 문의를 했었는데 그냥 계속 들고 가라 그래서 정말 맙소사네요, 시청자님, 맙소사. 아무튼 많이 결국에는- 손실 났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잊어버리셔야 해서요. 3만 원 정도 좀 넘어가는 수준에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그래도 잘 대응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그보다 더 큰 수익 볼 수 있기를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야인시대와 또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 가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린님께서 아세아 제지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매수 가격은 57,000원, 비중은 20%이고요. 자, 문제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아세아 제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말까지 문제 없이 수익을 좀 낼 수 있을지. 오늘은 53,0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게 사실 밸류로 딱 보면 정말 아까운 주식이죠. 근데 모멘텀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골판지 회사인데 제가 이 골판지 회사는 제가 제도권에 있어 직접적으로 기업 탐방도 가면서 제지 업종을 분석 담당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아세아 제지라든가 신대양 제지라든가 그다음에 테림포레양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수도권 중심의 안산이라든가 오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들 회사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산주들입니다. 이게 기업령 자체는 엄청나게 탄탄하죠. 자산 재평가하게 되게 되면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도 아마 조 단위의 아마 자산이 나올 거예요. 1조 원 정도. 근데 현재 시가총액 예사가 4천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사가 올해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면서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1,000억이 넘어간 이유를 봐야 되는데 골판지가 원래 이제 폐지가 원재료인데 폐지 가격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폐지 수집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또 중국 쪽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폐지 수입을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판지 형태에 대해서 원지 형태가 중국에 수출한 거예요. 중국에 빼서. 그래서 원지 쪽에, 원지가 이제 골판지 만드는 원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근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 골판지 폐지를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폐지 가격이 급등했어요. 이건 원재료 부담이거든요. 이게 수출이 조금 막힌다든가 그러면 원재료 부담 때문에 실제 급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국면 쪽에서 택배 시장 활성화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언택 관련 쪽 수혜를 받았던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봐서는 참 아쉬운 주식인데 모멘텀 봐서 주가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 내용상으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8만 원 정도 가야 되는 주식인데 이건 뭐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좀 상당히 아마 길게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모멘텀 자체가 요즘 모멘텀이 안 좋으면 주가가 좀 못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시 좀 매도하시든지 만든 나오다 58,000원일 것 같아요. 58,000원 원재료 정도 파셔가지고 장기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5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보지 맙시다. 우리 58,000원 정도 매수가 근처죠. 그래도 수익을 조금씩 챙기면서 한번 마무리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네요. 아세아 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한 진단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 진단 다음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박준영 운영령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면서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0시부터 전문가님과 운용령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이 시작이 됩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가시고요. 또 추천주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까지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